요즘 쌍둥이 아들들과 와이프의 치열한 싸움에 눈치를 보며 살고 있는 남편입니다. 싸움의 원인은 쌍둥이들의 연애 때문입니다. 연애? 첫째는 여자친구와 100일이 넘었다고 하고, 둘째는 저희 눈치 보느라 좋아하는 친구에게 고백은 못했다고 하더라고요. 문제는 아이들이 지금 고2라는 겁니다. 부모 입장에서는 학업에만 전념했으면 싶기도 한데, 저희 세대와 자녀 세대가 자라온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아들들의 연애가 그렇게 걱정이 되고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고2 아들들의 연애는 허락해도 괜찮을까요? 듣기면서 되게 고민이 될 것 같긴 하다. 아버님 혹시 손을 들어주실 수 있어요? 아, 우리 아버님 여기 계시네요. 자, 근데 둘 다 벌써 연애를 시작했나요? 아, 예. 지금 연애 시작한 지는 뭐 예전부터 계속 하고 있었고. 요번에 이제 또 새로운 친구. 자, 이렇게 아이들이 연애를 일찍 한 거는 누구를 닮아서 이렇게 하는 건가요? 솔직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누구를 닮았나요? 저보다는 아내를 닮았나요? 와이프가 와이프 와이프 닮았대. 쪽이 더 가깝죠. 매력적이야. 네? 22살에 만나서 어머. 5살에 결혼. 자, 아버님 이 원인이 어디에서 왔다고 생각하나요? 22살에 만나서 진짜 25살에 사랑의 열매를 거뒀습니다. 부모 닮았네. 저는 와이프만 사랑하고 한 명만 했기 때문에 그걸 잘 모르겠습니다. 와이프만 사랑하고 한 명만 했기 때문에 그걸 잘 모르겠습니다. 나는 남자가 많은데. 아니 손을 너무 밀어. 아내분 왜 손을 이렇게 막 밀어치고 그래요? 사이 좋아 보이는데. 그게 아니라 저 형님이 손을 이렇게 찾았다니까 두둥거리면서 잡을 걸 찾았다니까요. 아니 그러면은 아이들이 연애를 하는 거는 어떻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는 것도 신기해요. 말 안 할 텐데. 저 같은 경우는 그냥 아이들한테 얘기를 좀 해달라고 얘기하는 편이고요. 그 아이들이 그때는 연애할 때 보통 보면 행동이나 이런 게 좀 많이 바뀌는 그 시기가 있어서, 거기다가 지금 아까는 그 작은 아이는 고백을 못 하고 있었다가 얼마 전에 고백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은 아이도 지금 사귀고 있는 상황이고. 성공했구나. 일단 축하드려요. 작은 친구들. 지금 축하할 상황이 아닐 수도 있어. 아,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걱정되는 부분이 별로 어떤 없는데? 걸까요? 진짜 제가 걱정되는 건 이제 학업도 학업인데 남자아이들이잖아요. 혈기왕성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만나면 좀 시간이 지나면 뭐 벌써 손은 잡았고 뽀뽀도 좀 하는 것 같고, 약간의 스킨십 뭐 이런 것도 요즘 아이들은 되게 과감하게 하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많이 걱정이 되고. 사고 칠까봐? 예, 사실은 통금도 이렇게 정해놓고 제가 좀 엄하게 하는 편이라 아이들이 이제 그런 쪽에서 불만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아버님께서 애들한테 얘기해봤다고 하셨는데 애들은 뭐라고 했어요? 알겠다고 하죠. 근데 지금 이렇게 된 겁니까? 알겠다고 하고 자기 원하는 대로 하는 거죠. 요새 아이들이 보통 대답은 잘합니다. 근데 따라주지 않을 뿐이니까 뭐 그거에 대해서 또 반복적으로 얘기를 해도 자기들은 한쪽만 보고 가는 거고요. 그러니까 부모가 원하는 쪽이 아니고 자기들이 가고 싶은 대로 가니까. 근데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사실 이미 말을 해봤잖아요. 근데 되진 않잖아요. 그러면 기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아, 이게 말로 해서는 안 되는 지점이 오는구나. 이게 내가 노력한다고 해서 그 일이 뭘 이렇게 되는 지점이 아닌 지점이 오는구나. 그럼 기도를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아이들이 갑자기 부모의 원하는 대로 바뀌느냐? 그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진짜 좋은 기도를 하면 엄마나 아빠 마음에 그래도 좀 평온한 마음이 생기거든요. 자기만의 기도의 방식들이 있어요. 운동을 한다든지, 자기의 어떤 취미에 집중한다든지, 기도의 정신을 갖고 하는 기도의 요소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걸 하면 자기의 마음이
좀 표현이 그렇지만 살짝은 다스려지면서 자기의 마음이 평온하다는 거예요. 이때 말하는 능력이 아이들에게 더 간다. 근데 엄마가 계속 불안해 보여요. 너 세상 어떤 세상인 줄 알아? 너 여기서 뭐 사고 같은 거 나면 니네 인생 어떻게 될 것 같아? 그러면 그 아이들이 엄마의 그 모든 불안함, 감정의 헤르츠, 아버지가 불편해가지고 나를 너 아빠 몇 번 얘기를 해. 연애 못하게 하는 게 아니잖아. 대학 들어가서 하란 말이야. 카이스트, 서울대 들어가서 하란 말이야. 못 들어가면 영원히 하지 마. 아니 예를 들면 과장되게 아빠가 이런 에너지, 엄마가 그런 에너지로 했는데 애들이 그러면 안 할 것 같으세요? 그럼 여러 가지 감정이 있을 거예요. 맞아. 안 하고 나 진짜 사귀고 싶었는데 엄마 아빠 때문에 못 사귄 거야. 아, 최악의 결론이다. 이렇게 생각하거나 아니면 엄마 나 안 사겨요 하고 몰래 사귀거나. 그러면 이 몰래 사귈 때 이 불안한 감정이 공부하는 데 도움이 되겠냐고요. 안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어머니, 아버님, 너무 걱정하지 말고 아이들을 조금만 믿어줘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는 보통 우리의 아이들이 한 점 흠이 없이 자라기를 바라는 것 같아요. 한 점 실패도 없이, 한 점 어긋남도 없이, 웬만하면 따박따박, 남들이 할 때 하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제일 많이 하는 말 중에 그게요. 엄마가 대단한 걸 바라니? 엄마가 그렇게 못난 년은 아니야? 엄마 그렇게 많이 바라지 않아. 엄마 제발. 남들이 할 때, 남들이 하는 만큼만 해. 그만 하라는 거야, 엄마는. 너다. 엄마는. 이렇게 혼내고 아이들을 다그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어느 날 생각해보면 제가 가장 열등감이 많았던 건 나는 왜 남들이 할 때 제대로 못할까였거든요. 제가 학교를 일찍 들어가서 학교에 적응을 못했어요. 그냥 맨날 울었어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애가 학교에 적응을 못하니까 내년에 보내래요. 근데 저희 엄마가 그렇게 하면 애들 안 된다고 그냥 보냈거든요. 키도 작고 학교에 적응도 못하고. 대학 떨어졌죠. 전문대 재수해서 또 떨어졌어요. 엄마가 친구들한테 우리 막둥이는 똥멍청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저는 그래서 이제 해병대를 갔는데 근데 너무 많이 때리는 거예요. 93년에. 그래서 집에 돌아가려고 그랬는데 이미 머리를 깎고 돈도 받아버렸어요. 군대 간다고. 그러면 나는 똥멍청이가 해병대 갔는데 해병대에서 적응도 또 못하고 또 왔다고 생각할까 봐 너무 힘들어서 가만히 있다가 이렇게 기절을 해버렸네요. 그러면서 제가 계속 생각했던 그게예요. 나는 왜 남들이 하라는 거를 그만큼 못할까? 나는 왜 그런 거 못할까? 근데 어떻게 생각해보면 오늘의 이 강연들의 대부분은 제가 남들보다 좀 못한 거에서 나온 거가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이미 부모님들이 살아보셔서 다 아시지만 방황하고 방황할 수 있거든요. 실수하고 실패할 수도 있어요. 근데 엄마 아빠가 뭔가 그러한 평온한 그 어떤 센터가 있으면 애들은요 무조건 돌아옵니다. 그래서 인생은 이게 너무 심하니까 부모가 되면 보수적이 되어지는 것 같아요. 근데 부모에게 필요한 건 전 믿음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믿음은 네가 실수하지 않을 거야 라고 하는 믿음이 아닌 것 같아요. 그건 애들을 목 조이는 믿음이에요. 그럼 애들이 실수하면 속으로 어떻게 생각할 거예요? 우리 엄마 아빠는 날 믿고 있는데 내가 이런 행동을 했네. 그래서 약한 애들은 무너지거든요. 그럼 무슨 믿음이냐? 너 실수해도 괜찮아. 엄만 여기 있어. 실패해도 괜찮아. 엄만 여기 있어. 그러니 어머니 아버지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어머니 아버지가 이미 좋은 성품에 맞아. 좋은 세상을 살아오신 것처럼 그럼. 쌍둥이 아들도 반드시 그렇게 될 겁니다. The only way, all night I pray. 한참을 아빠 닮았다고 하면 싫어하는 아이들이 있다고 합니다. 세 자녀를 키우는 부부입니다. 아이들이 아빠인 저를 많이 닮았습니다. 그런데 아빠를 닮았다고 하면 싫어합니다. 엄마가 날씬하고 예뻐서 그런 걸까요? 엄마 닮았다고 하면 좋아합니다.
솔직히 서운합니다. 아빠로서 저는 어떻게 반응을 해야 합니까? 오늘 들었던 사연 중에 제일 재밌는 사연 같은데요. 가장 기대되는. 공개 안 하실 것 같은데. 그래도 공개를 한번 해주시면. 우리 아버님 어디 계세요? 오늘 누구랑 오셨어요? 아, 우리 아버님. 아빠 귀여우신데? 귀여워, 진짜. 완전 귀여우셔. 호감이고 귀여우신데. 아이들 3명이 어떻게 성별이 어떻게 되나요? 첫째가 딸이고요. 둘째, 셋째가 아들입니다. 첫째는 고1이고 둘째는 중2, 막내는 6학년. 셋 다 아빠 닮았습니까? 사실 어렸을 때는 정말 예뻤어요. 엄마를 닮았죠.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좀 성장기가 되니까 점점 아빠를 닮기 시작하더라고요. 그 전에는 엄마 닮았다 소리를 들었는데 어느 날 이제 명절 때라든지 아니면 이제 길 가다가 오랜만에 본 어른들이 아빠 닮았네라는 소리를 듣고 오면 애들이 컨디션이 갑자기 나빠지는 거예요. 심지어 제가 있는 앞에서도 그 얘기를 들으면 아이들이 좀 내색을 좀 하는 거예요. 아니, 남일 같지 않아요. 저희 딸이 아빠 너무 못생겼어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너무 저희 필터 딸이 없이 그냥. 저희 딸이야 너 누구 닮았는지 알았더니 나 엄마 이래요. 그래서 너 아빠랑 너무 똑같았더니 이러면서 아이가 진짜 똑같이 생겼거든요. 저희 남편이랑. 사실 저는 걱정이긴 해요. 이제 어차피 뭐 나중에 커서는 뭐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이제 좀 뭐 변화가 될 수가 있겠지만 그 전까지는 그렇죠. 그걸 받아들여야 되잖아요. 그렇죠. 어느 근데 애가 정도는. 충격을 받을까봐 저도 이제 그런 걱정을 좀 하긴 하는데 그래서 남일 같지가 않은 거예요. 근데 저는 지금 어머님한테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싱크로율이 어때요? 어느 정도예요? 누굽니까? 누구 쪽이에요? 엘리베이터에서 만나면 이제 뭐 친구나 누구 만나면 너 누구 아들이네 이렇게 알아보면 본인이 깜짝 놀라서 내가 아빠 아들인 걸 어떻게 알지? 이라고 어떻게 이제 알기 얘기를 하는 똑같으니까 거죠. 알지. 이게 어떻게 알아? 아니 네. 근데 사람들이 이목구비를 보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이미지로 아이들을 평가하잖아요. 아빠가 지금 이렇게 몸무게가 고무줄이에요. 살이 많이 쪘다가 또 빠졌다가 이러는데 아이들이 살이 많이 쪘을 때 살이 많이 쪘을 때는 아빠 닮았다고 하고 그거야. 그러면 솔직하게 아빠는 아이들이 누굴 닮았으면 좋겠어요? 당연히 아내를 닮았으면 좋겠죠. 그럼 서운해 안 하시면 안 돼요? 근데 그게 되게 저도 사람이라서 부모니까 좀 너그럽게 허허하고 싶은데 속으로 어쨌든 맞아. 좀 서운한 감이 있는데 있지. 요즘 들어서 또 아이들이 또 사춘기다 보니까 대답이 그냥 딱 한결 같아요. 알아서 할게. 게임 그만해야지 알아서 할게. 밥 먹어야지 알아서 할게. 이제 학원 가야지 알아서 할게. 게임 그만해. 알아서 할게. 그런 감정이 좀 있다 보니까 그게 이제 지금 좀 겉으로 드러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는 화를 냈다고 해야 되나? 좀 이렇게 표현을 좀 했거든요. 근데 네. 좀 나중에 이게 맞나라는 좀 약간 자괴감도 들고. 보통 사춘기를 잘 겪은 아이들이 되게 건강하게 자리 잡은 사람이 많은 것 같아요. 반드시 그런 건 아니지만 사춘기를 겪지 않은 사람들이 갱년기를 되게 심하게 겪더라고요. 나이 70대인데 아빠 알아서 할게 내가. 내 칠순잔치 내가 알아서 한다고. 이렇게 하면 문제죠. 그치. 이렇게 하면 문제인데 보통 그렇게 안 하거든요. 아이들이 사춘기가 온 것은 말 잘 들었던 애가 갑자기 이러네. 이렇게 접근할 문제가 아니다. 아이에게 적절한 좋은 타이밍이 온 것이다. 그리고 이 시기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지나갑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시기를 잘 넘기려면 엄마 아빠가 어딘가로부터 힘을 받아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야 아이들의 이 시간을 봐주는 것 같아요. 그래, 니들 그럴 만한 때가 있어. 내가 니들 사춘기인 거 인정해. 최소한의 아웃라인만 주고요. 근데 엄마 아빠한테 너무 예의 없긴 하지 마. 그러면 어떻게 될 것 같아? 집 나가.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최소한의 예의는 지켜줬으면 좋겠어. 그리고 그 시간을 인정할게. 그 공간도 인정할게. 근데 그 공간을 인정해 주려면 엄마 아빠가 마음에 힘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그 힘은 어디에서 오냐? 사람은 집중하면 시간이 빨리 가고 시간이 빨리 가는 현상을 뇌는 재밌다고 느끼고 그러면 스트레스를 담당하는 부위를 리셋한대요. 그래서 시간 빨리 가는 사람을 만난다. 시간 빨리 가는 일을 한다. 시간 빨리 가는 장소에 가신다는 거죠. 근데 아버님은 이미 그걸 되게 갖고 있으신 것 같아요. 그게 뭐냐? 여기도 이렇게 썼다고요. 엄마가 날씬하고 예뻐서 그런지. 사랑꾼. 부인을 좋아하나 봐. 더 찢어버리려고 그랬어 이거. 참, 이거 참. 자, 여러분 진짜 중요한 게 예쁜 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부부는 예뻐 보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남편이 아내하고 산 지가 10년, 20년 됐는데 난 아내가 여전히 예뻐 보여.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부부가 결혼하고 뭐 10년, 20년 살면 뭐 몸 다 동물의 왕국 되는 거예요, 그냥. 그냥 사파리 호랑이 나오고 되는 거예요, 그냥. 근데 예뻐 보이는 거야. 그런 파트너를 내 배우자로 만났다는 것 자체가 아버님은 엄청난 이제 숨 통로를 잡은 거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그냥 아버님 개인으로서 내가 뭐 하면 집중되고 시간 빨리 가고 내가 스트레스가 좀 하는 게 뭐가 있지? 오히려 그것에 집중할 때 아이하고의 이 시간들이 잘 넘어가는 것 같아요. 아이들은 아주 지혜롭기 때문에 다 압니다. 집안의 이 분위기를. 엄마 아빠가 어떤 분위기인지, 각방을 쓰시는지. 저는 그것 때문에 각방 쓰는 게 아니고 제가 코골이 치료를 아직 못 받아가지고. 그 분위기를 왜 모르겠어요, 아이들이. 근데 자기에게도 방황할 시간이 필요한 거죠. 내 의지대로 내가 안 되니까. 그때가 사춘기니까. 그러니까 이때를 용납해주고 따뜻한 분위기를 조성하고 그래, 너 흔들릴 시간과 기회를 줄게. 근데 엄마 아빠는 여기 늘 있어. 이 느낌을 줘야지 아이들한테 너 엄마가 살아보니까 네 애비 같은 놈은 안 된다고 몇 번을 얘기를 했어. 걔 MBTI 뭐니? 네 아빠랑 똑같으면 안 돼, MBTI. 그놈의 MBTI. 애들한테 너무 그러지 마시고 엄마나 아빠의 개인상 그리고 두 분의 삶 이것을 회복하면 엄마 아빠의 내면 세계와 표정이 달라진다는 거죠. 이 영향을 아이들이 받는 건 100%라고 생각합니다. 강연을 할 때 맨 처음에 보면 탁월한 외모를 가진 분들이 눈에 당연히 보이죠.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정말 인상이 좋고 좋은 에너지를 가진 분하고 자꾸 눈을 마주치게 돼요. 근데 오늘 한 150분이 오셨는데 그중에 1번이 아버님이셨어요. 저런 인상을 갖기가 참 쉽지 않고 저 미소를 갖기가 정말 쉽지 않은데 또 어떻게 살아와서 저런 좋은 느낌을 가졌을까라고 생각했거든요. 조만간 시간이 지나고 아이들이 제가 느꼈던 이것들을 이미 아이들은 다 알고 느끼고 있겠지만 자기들도 나이가 들면서 진짜 내가 아빠를 닮았다는 게 얼마나 내가 좋은 선물을 받았는지라는 걸 아이들이 그리 멀지 않아서 알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